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전남대 철학과의 박구영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교수님도 소식 듣고 정말 기쁘셨을 것 같은데 소문에 의하면 만세를 부르셨다고요? 아니, 제가 네. 마침 네. 강연 중이었어요. 강연 중에 한강 작가의 작품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네. 어떤 가치가 있는지. 오. 그랬는데 그 중에 그 강의를 듣던 분이 손을 들어서 네.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런 거예요. 처음엔 농담인 줄 마침. 알고. 아니, 저는 그 순간 0.1초도 쉬지 않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정말요? 이야. 같이 거기 있는 분들하고 같이 여러 번.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그 농담이라든가 의심할 게 아니라 한강 작가의 작품 자체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니까.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네. 이야. 0.1초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네. 망설이지 않았고 네.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만세 불렀고 네. 전주했거든요. 전주. 아. 전주에서. 그리고 그 시민들하고 또 사진도 찍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 차례 망세도 부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바로 한겨레 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있어서 네네. 네. 제가 저한테 인터뷰 하라고 할 때 첫 번째 제가 기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기적이다. 이건 기적이다. 네. 아니 근데 어느 정도 그 작품으로 노벨상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예측은 좀 하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노벨상의 역사를 좀 알고 있고 또 노벨상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가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한강 작가가 그런 노벨상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작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만 이렇게 빨리 줄 줄은 몰랐죠. 그것이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비슷한 또래거든요. 비슷한 세대인데 네. 저희 세대가 이 세상을 떠날 때쯤 네. 그때쯤으로 생각했는데 이때 너무 놀랐죠. 그래서 와. 저희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놀란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이 시대에 네. 노벨 문학상 작가와 같이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랐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세대, 맞아요. 같은 땅에서 태어나서 맞아요. 예. 우리 광주 중흥동에서 맞아요. 같이 살았던 아니 그리고 또 같이 살았던 친구가 맞아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소재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른 뭐 소재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의 소재였잖아요. 그렇죠. 5.18과 뭐 소년이 온다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의 역사적인 아픔이라든가 또 남도의 어떤 우리 전라도의 어떤 그렇죠. 컨텐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년이 온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내용 면에서 파악해 볼 수 있고 네. 또 형식 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이 한강 작가는 다른 작가들하고 다르게 아주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5.18 광주의 사건 자체를 관찰하고 연구한 수준에서 멈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5.18 당시 어린 학생들, 피해자들, 그 엄마들, 그들이 받았던 고통을 신체적으로 스스로 경험하면서 쓴 소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소설을 읽어본 사람은 작가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전해주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작가 자신이 신체적으로, 그러니까 온몸으로 피해자 자신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사람은 아마 우리 그 선생님도 읽어보셨으라고 보는데 네. 읽어보면 그 읽는 것 자체가 고통이거든요. 그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예. 우리 스스로가 그날의 그 현장으로 순간적으로 들어가게 돼요. 네. 그건 작가가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오늘날 무수히 많은 현대적인 예술을 평가하는, 특히 문학 작품을 평가하는 무수히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네. 그 모든 이론으로 한강 작가의 작품을 설명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그 모든 이론이 실패해요. 한계가 있어요. 그걸 뛰어넘는 앞서 나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의 문학 비평과 관련된 또는 문학 이론과 관련된 모든 이론을 초과하는, 앞서 나가는 네. 그것이 무엇보다도 감각적인 면이거든요. 네. 그런 점이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섬세해요. 이 소년이 온다뿐만 아니라 채식주의자 같은 네, 경우도 네. 아주 놀랍습니다. 네. 네,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정말 남다른 섬세함으로 어떤 이론적인 부분도 뛰어넘는 그런 그렇죠. 또 글을 쓰셨고 많은 또 깊이 있는 몰입도를 이끌어낸다는 게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어떤 중요한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자, 그렇다면 되게 자연스럽게 5.18 민주화운동이 또 세계에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대하는 바가 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한강 작가가 받은 거지만 네. 동시에 이 문학의 토대, 자양분, 이 제공한 것은 5.18 그리고 4.3의 희생자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상은 내용적으로는
5.18의 희생자들, 시민군들, 함께했던 시민들, 그리고 4.3으로 이어지는 많은 희생자들이 함께 받았다고 생각해야 돼요. 네. 그만큼 우리 역사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는데 크나큰 온몸으로 희생당하면서 민주화를 이루어오신 많은 선조들이 함께 받은 상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세계인들한테 우리가 이제 우리 역사 곧 세계와 함께하는 역사가 됐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5.18의 세계화를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정말 문학의 힘으로 네. 뭐 이런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 한 방에 끝냈습니다. 예. 사실 이미 5.18은 네. 세계적인 사건이에요. 네. 다만 약간 제가 이제 한강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패러다임을 벗어날 때 됐다는 게 광주를 세계에 알린다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세계에 유사한 아픔을 가진 고통받고 상처받은 폭력에 의해서 고통받았지만 거기에 분연히 일어나고 저항한 세계 시민들이 있거든요. 아. 그 시민들하고 함께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네. 5.18의 세계화가 아니라 그 아픈 기억, 연대의 기억을 함께한다는 의미에서 세계 연대로 가야 된다. 아. 세계화에서 세계 연대로 야.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될 그런 시점에 한 중심에 한강의 작품이 있다. 네. 국가폭력에 저항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연대해서.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한강의 작품을 다 읽어보면 네. 그게 다 연결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소년이 온다도 기본적으로는 그 이전에 있어왔던 많은 노동운동에 희생당한 여성들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5.18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항쟁의 역사.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 5.18이 4.3으로 동학농민전쟁으로 간다고 보거든요. 한강 작가가 그걸 섬세하게 연결시켜놨어요. 예민한 사람은 포착할 수가 있죠. 근데 같은 이제 작가인 모 작가는 또 왜곡의 역사를 가지고 글을 썼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또 했습니다. 이런 거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조금 이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는 또 노벨 문학상을 배출한 나라라면 뭐 그 정도는 그럴 수 있지 하고 봐주는 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모든 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네.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강박의 문을 열고 찬찬히 읽어본 다음에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본 그분들의 제가 이 책을 몇 번이고 읽어본 사람 입장에 보면 저분들이 책을 읽었어도 줄거리로만 읽었다는 느낌이에요. 네. 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입장하고 상충하면 튕겨내면서 줄거리로만 읽은 거예요. 그건 책을 읽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그럴 수 있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그 정도는 이제 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거칠게 반응할 필요 없어요. 그럴 수 있지 하면 되는 거고 대신 그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더 좋은 노벨 문학상, 노벨 문학을 우리가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분들도 이 한강 작품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작품들을 좀 마음으로 또는 온몸으로 감각의 문을 열고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다음에 그런 말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분들의 글 하나하나가 오히려 다른 분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네. 왜곡의 씨앗으로 또 자리 잡으면 어떡합니까? 그 왜곡은 항상 있게 마련이에요. 그걸 너무 지나치게 반응하면 안 네. 되고 사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 5.18의 역사가 노벨 문학상으로 노벨 평화상으로 연결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박수치지 못하는 그분들은 또 얼마나 나름대로 네. 뭔가 극복하지 못한 거거든요. 역주행이거든요. 세상이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전 세계가 이리 가고 있는데 이 역주행하는 사람은 훨씬 위험한 거예요. 네. 그 역주행하는 사람들이 다치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사적 사실 끊임없이 발굴하고 그렇죠. 거기에 맞는 또 좋은 작품으로 또 계속해서 내놓으면 되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다만 잊어서는 안 되는 건 네. 악마는 지치지 않는다. 아. 악마는 지치지 않고 항상 귀환한다. 네. 그래서 한강 작품이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네. 야, 근데 이게 음. 몇 주 전만 해도 이제 책에 대한 어떤 이 활자 매체이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것보다는 디지털로 많이 사람들이 좀 봤는데 네. 이제는 책 열풍이 지금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요. 책을 찍어내자마자 네. 다 빨리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저도 좀 네. 책을 사서 친구들한테 선물하고 싶은데 네.
살 지금은 수가 책 선물하면 없죠. 좋겠잖아요. 근데 살 수가 없어요. 네. 이런 이 네. 흐름이 음. 지역 예술계라든가 지역 문학계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아, 당연하죠. 네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예술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아, 한강 작품은 어디를 봐도 마치 우리가 식사를 하잖아요. 네. 마지막에 먹는 게 뭐죠? 디저트. 디저트. 네. 디저트는 항상 달콤하잖아요. 네. 사람들은 예술 속에서 디저트를 원해요. 디저트를. 그러나 식사를 처음부터 디저트를 하면 어떻게 되죠? 아 본연의 맛은 모르죠. 그렇죠. 예. 처음부터 단 것을 먹으면 음식을 맛볼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네. 문학뿐만 아니라 예술은 디저트, 후식 예술이 아니에요. 그게 상품이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이 한강의 노벨 문학상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예술이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가장 큰 시사점을 줬다고 생각하고 네. 특히 예술을 관람하나 지금 비엔날레 열리잖아요. 비엔날레 가서 보세요. 즐거운가? 왜 예술이 이런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술이 어떤 것인가를 한강시의 작품을 통해서 지역이 특히 우리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광주가 또 전라남도가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인식하고 앞으로 예술을 좀 더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정표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지역 예술인들도 힘을 좀 받았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예, 본인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네. 물음표를 던지면서 네. 속으로 막 힘들어하고 갈등하고 이랬었을 텐데 아니 나도 열심히 더 해서 그렇죠. 끝까지 가본다. 예술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받는 존재에 반응하는 거거든요. 네. 예술이란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것이 문학이든 네. 또는 문학이든 그림이든 음악이든 그러니까 고통받는 존재, 고통받는 사람, 고통받는 동물, 고통받는 사건에 대해서 반응하는 건데 사람들은 예술가한테 맛있는 것, 예쁜 거 달라고 그래요. 아. 그러면 예술가들은 그 중간에서 힘들거든요. 그런데 한강시 작품을 통해서 이제 쉽게 설명할 수 있게 됐어요. 다 알게 됐어요. 이게 예술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술은 약이거든요. 사회의 약, 네. 쓴 약. 이 쓴 약을 먹어야 나중에 제대로 된 음식 맛을 알 수가 있죠. 세상을. 네. 예. 네. 정말 한강 작가 때문에 이제는 K-팝 뭐 여러 가지 K 우리 컬처가 있는데 K 문학의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해주시죠. 저는 사실은 그 한강시 소설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강 작가는 얼마나 힘들까. 맞아요. 지쳐 보이더라고요. 예. 예. 이건 인생 자체 전체를 4.3에 5.18에 그리고 이 다양한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폭력의 피해자의 온몸으로 받아들인 상태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네.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어요. 네. 상처받은 예술가만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다. 그나마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작가가 있어서 우리 시대는 행복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상처받은 모든 분들에게 예, 위로될 수 있는 좋은 책과 네. 문학 또 예술이 예, 우리 지역에서 많이 좀 예, 탄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에 전남대학교 박구영 철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